그러나 배드 뉴스는 지금 의료품이 너무나 모자라고 그리고 그 실업자 숫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들은 했지만 그렇게 또 많이 660만 명이나 지난주에 660만 명이라고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는데 일주일 사이에 또 자세히 점검을 해보니까 그게 660만 명이 아니라 지난해가 아니라 지난주에 실업수당 청구를 한 사람은 690만 명이었답니다. 그 지난주죠. 그리고 지난주에 660만 명, 또 그 3주일 전에 330만 명 합치면 3주일 사이에 바이러스 그 원흉 때문에 지금 160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 뭐 3주일 사이에 10명 가운데 1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인데 이 가운데서 나중에 경기가 회복돼도 10명 가운데 한 사람은 영원히 일자리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의 분석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982년도에 가장 많은 주에 그 실업수당 청구를 했었던 사람이 69만 명 정도 되니까 이건 얼마나 많은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5월 달에 보고서는 더 참혹할 것이다. 이제 일반 사람들도 실업 률이라든가 아니면 실업수당 청구 그 수치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는 거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 큰 맥락은 짚을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다시 2조 3천억 달러를 어떻게 하든지 그 비즈니스를 살리기 위해서 융자를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정부나 시정부의 지원도 하고 어떠한 뭐 채권 기금 같은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 이외에도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그 신청을 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겁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는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그런데 3억 5천만 달러였었죠. 거기에 그것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2억 5천만 달러를 우리가 더 늘리자. 액수를 늘리자는 데에는 지금 백악관이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오케이, 좋은 일이지 해서 이제 그만큼 6천억 달러로 3,500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로 하자 하는데 여기서 오늘 아침에도 미치 매코넬 공화당 그 상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이 중요한 시기에 이것을 빨리빨리 통과시켜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그 사회가 돌아가게 해야지 되는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NPR 방송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군요. 새 돈이요. 지금 그 2,500억 달러의 다는 아니고 반 정도는 타겟 커뮤니티에 돌아가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때 민주당이 말하는 타겟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짐작하시는 대로 소수인종 커뮤니티가 되고 왜냐하면 이번에 특히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는데 소수인종 그리고 소수인종뿐만이 아니라 시골 지역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재향군인으로서 스몰 비즈니스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탁 너무 세게 맞고만 그런 업주를 위해서 도와줘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그 같은 주장은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얘기하기를 지난번에 그 3억 5천만 달러는 아직 뭐 받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정도 돼가는데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먼저 신청하는 순서대로 자금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처음 있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은행도 그 서툰 부분들이 있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하더라도 우리와 스몰 비즈니스 융자를 했었던 사람들만 하겠다 하다가 아니 이런 비상사태 하니까 그냥 쭉 가라앉았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우리 은행과 거래가 없었던 분들께도 우리가 스몰 비즈니스 그 절차를 밟아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처럼 지금까지 은행과 거래가 없었던 사람, 은행과 거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스몰 비즈니스를 하면서 은행 어카운트가 당연히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10년, 20년을 거래를 했어도 그 은행이 스몰 비즈니스 융자를 안 하는 은행도 많습니다.
다행히 그 한인 그 타운의 한인은행을 로스앤젤레스를 기준으로 할 때 스몰 비즈니스 SBA 융자를 많이 하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그 1차적인 그 3억 5천만 달러 융자에 대해서 지금 그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사람들을 조금 배려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그룹에 얼만큼은 책정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이것도 그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조만간에 합의를 볼 겁니다. 서로 원하는 방향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가려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금 힘듭니다. 어제도 제가 퇴근하는 길에 그 코리아타운을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동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퇴근을 했는데 정말 쓸쓸해서 어느 분이시든지 요즘에는 거리에 나오면 본인이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고 뭐 본인의 가정도 이번 일로 경제적인 타격을 크게 받지 않으셨던 분이라도 눈물이 나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정말 쓸쓸한 게 누구를 위한 연민인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그런 그 연민, 특히 더 힘드신 분들,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막 나오면서 뭐 그런 것 있잖아요. 뭐 음식을 투고래도 투고인데도 막 팁을 많이 드리고 싶다던가 그런 모습이 쭉 보였는데 언제 우리가 오픈할 수 있습니까?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4월 19일이 지나도 이제 5월 달 이때가 피크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사업체를 문을 못 열 것이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 뒤에도 그럼 여름이면 열 수 있으려나 이렇게 아주 늦지막히 잡고 계시는 분들도 이미 계시는데 지금 그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초조한 것도 사실이죠. 국민의 생명도 지켜야지 되지만 경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그 감염된 바이러스로 인해서 숨지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숫자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분들은 전부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빨리 하는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도 그 대통령이라는 지도자 위치에서는 너무나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질병통제국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가 완쾌된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쉽게 직장에 복귀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이제 그 정규적으로 체온을 잰다던가 그 직장을 전부 소독을 하고 여러 가지 그 모니터링을 하는 가운데 소셜 디스턴싱 하고요. 그러는 가운데 그런 것을 일단 허락을 해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이게 한번 아팠다가 뭐 괜찮았다 하는 사람들 다시 조사를 해보면 조사를 하면 할수록 양성 반응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회복된 사람 가운데서도 오늘 블룸버그 뉴스가 이 내용은 아주 자세히 보도를 했던데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뉴저지가 지금 뉴욕 다음으로 참혹하잖아요. 뉴저지에서는 드론을 띄워서 소셜 디스턴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추적을 하고 거리두기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테오도어 루즈벨트 그 함대의 승조원이 의식불명 상태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백악관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음 핫스팟은 필라델피아입니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소셜미디어에서 특히 이제 저널리스트들이 제일 처음에 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 한 45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비디오 클립을 보니까 어떻게 슈퍼마켓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퍼져갈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데 왜 며칠 전에 백악관의 태스크포스의 데브라 벅스 박사가 앞으로 2주일 동안은 슈퍼마켓 심지어는 그 약국도 가능하면 가지 마십시오라고 경고를 했는지가 눈에 확 들어오더군요. 45초 그것을 보니까 그 45초예요. 마켓에 칸칸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칸에서 어떤 사람이 기침을 합니다. 그럼 그 기침이 품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칸을 넘어서 왼쪽 칸에 있는 사람에게 다 씌워지더군요. 그냥 여기서 하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점점 커져서 무슨 버섯구름처럼 커져서 옆에 사람한테 가서 옆에 사람이 그것을 그 옆에 칸에서 쇼핑하고 있는 사람이 온통
뒤집어 쓰고 마는 그렇게 슈퍼마켓에서 감염된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모든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라고 백악관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그 격려를 해야지 되는가 말아야지 되는가. 백악관에서는 지금 두 가지 의견이 격돌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경제 자문들은 문을 빨리 열어야지 된다. 5월 1일을 문을 여는 타겟으로 잡았답니다. 왜냐하면 그 5월 1일이 백악관에서 얼마 전에 얘기를 했었던 30일 경고요. 30 days to slow the spread. 이 확산하는 것을 천천히 하기 위한 30일. 이게 5월 1일 날 끝나기 때문에 5월 1일에는 문을 열어야지 된다고 하고 그런 주장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이제 뭐 당연히 뭐 피로 나바로라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아침에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직접 CNBC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짐 크레이머 그 증권에 관해서 해박한 그 사람과 인터뷰를 해서 그럴 수 있다. 5월 1일에 열 수 있다. 다만 그 대통령이 마음이 편해지면 그 의료 여러 가지 그 보고서를 가장 그 최고의 보고서와 분석을 대통령이 늘 접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 5월 1일에 비즈니스 열으라고 권고하는 것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뒤에서는 이건 아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마인드만 갖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보건 그 관계자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죠. 우리 아직 바이러스 이해 제대로 못했다. 테스트 기구도 없다. 호흡기도 없다. 이게 뭐 다 순차가 있더군요. 뭐 5월 말까지 몇 개가 확보되고 제대로 국내에서 생산조차 하지 못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는데 다시 사회를 오픈한다고 항체 실험도 좀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고 해야지 하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충돌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연방 정부가 지금까지는 뭐 주정부가 그 주도하는 그런 형태로 했는데 대통령은 내가 그 날짜에 집중하지 않겠다. 데이트가 아니라 데이터에 집중을 하겠다.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것에 집중을 하겠다 해서 지금 연방 정부의 그 제한이 언제로 될지 그리고 각 주정부나 로컬 정부는 뭐 적어도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이달 말까지는 절대로 다음 달까지도 쉽게 모든 것이 오픈돼서 과거에 우리의 그 상업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폰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이 지금 4월 9일이고요. 4월 12일 부활절 매년 그 마음속에 가득 담고 계실 텐데 이 상황에도요. 차라리 죽는 게 교회에 안 가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건 정말 지나친 우김이다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런 목사도 있고 그리고 다른 것은 모르지만 지금 뉴욕에서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가 아니라 거의 유럽에서 온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방역 체계가 구멍이 이렇게 뚫릴 수가 있어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는 왜 이렇게 그리고가 많습니까? 거슬리네요.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모든 주가 가능하면 그 의료품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그림들이 조금 보이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선 궁금하고 좀 이상했었던 그런 부분들부터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체크리스트에서 좀 마음을 가볍게 하는 잠시 뒤에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교회 안 가느니 가서 죽겠어 라고 얘기한 사람은 전사 같죠. 물론 지금이 어느 전쟁보다도 피해자가 많은 전쟁이기는 합니다만은 홀리 위기에 좀 섬뜩합니다. 그 토니 스펠이라는 목사인데 라이프 터버너클 교회에 루이지아나의 바튼 루치 게다 대고 또 루이지아나가 워낙에 감염자가
많아서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갓은 스투핏한 것을 싫어한다, 이런 것을 적어서 그 교회 앞에 서 있는데, 이 목사는 몇 번이나 그 경범 그 티켓을 받은 사람입니다. 루이지아나도 그 거리두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계속 문을 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도 그 신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 TMG라는 연예 뉴스를 많이 그 전하고 있는 매체 있죠. 그 TMG하고도 인터뷰하는데, TMG 기자가 한 사람이라도 신도가 감염되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뭐 성경에도 그 인간의 그 신체는 그 신의 것이다, 뭐 하늘에 달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부활절에 교회로 와라 하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면 죽음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또 TMZ 기자가, 아니 그래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누구라도 다 감염될 수 있다고 그 언론 매체에서 얘기를 하더라.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살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판단은 뭐 다 알아서 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부터 그 인터넷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오늘 이제 신문으로 나왔던데, 뉴욕에 이제 두 군데 대학에서, 뉴욕 유니버시티하고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느 대학교든가, 네, 마운튼 사이나이 대학교에서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 바이러스의 게놈을 쭉, 이제는 이제 좀 샘플이 있잖아요, 하니까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 뉴욕에 그 바이러스가 감염된 여러 가지 시기, 3월 중순에 확 나오기 시작했고 했었던 그런 것을 다 봐서 봤더니, 워싱턴주는 분명히 그 한 사람이 우한에 다녀오고 나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중국에서 온 것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중국 사람 입국 금지를 1월 31일에 내렸고, 중국에서 오는 사람이요, 중국 사람이라기보다. 그리고 그것도 뭐 다는 아니었지만, 예외가 있었지만, 뭐 미국 사람이 가족인 사람 등등 해서 1월 31일에 했고 2월 2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런데 유럽 사람을 좀 강하게 제한하고 한 것은 3월 11일까지 안 했다는 건데, 뉴욕은 2월 중순부터 바이러스가 퍼져서 처음으로 3월 1일에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이 나왔답니다. 그 이후 몇 주일 동안, 그리고 그 전에도, 그러니까 이 보통 말하는 사일런스 스프레드라는, 침묵 속에서 바이러스가 쫙 그 퍼져나갔다는 그 기간이 제법 길었다는 거예요, 뉴욕에서.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실제로 해보니까 이런 게 점점 그 기간이 지나가고 테스트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바이러스 피해자의 미국이 굉장히 많잖아요. 스페인보다도 지금 뭐 굉장히 많아졌는데, 어느 나라보다도 많아졌는데, 미국에서는 어느 외국보다도 유럽 쪽에서 많이 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가 물론 처음부터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셧다운을 잘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뉴욕이 사실은 더 먼저 했어요. 캘리포니아가 한 3월 18일, 뉴욕이 3월 15일부터 이미 레스토랑 같은 곳 문을 닫기 시작했는데, 양성 반응 나온 사람이 나오자마자 며칠 있고 바로 뉴욕이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뉴욕이 워낙에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오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딱 이번에 그 바이러스의 그 게놈을 보니까 그 유럽에서 온, 그것도 이미 중국하고 유럽하고 시차가 있고 하니까 이 바이러스가 변이 된, 중국에서부터 유럽으로 가면서 변이 된 바이러스. 그러니까 알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얘기를 그 뉴욕에서 했고, 뉴욕은 여전히 어제도 굉장히 그 사망자가 많았어요. 거의 800명 정도는 됐고,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이렇게 호흡기 같은 게 모자라는 거야?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모르고, 그리고 뭐 그랬다고는 하더라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의료진들이 쓸 마스크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며칠 전에 AP통신이 보도하기를, 지금 주정부들이 호흡기라든가 이런 것을 사려고 그 비딩을 해놓고 주문을 해놓고 하면은
그 주문받은 곳에서 그런데요, 연방정부가요, 국방생산법이라는 거 이런 거 등등으로 해서 다 그냥 가져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고 그냥 두 손 놓고 있고, 그전에는 사실은 연방정부 전에 주정부와 주정부끼리도 경쟁을 했었어야지만 됐는데, 그런데 연방재해청은 그걸 가져다가 다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거기까지는 AP통신이 밝혀내지 못했다고 전해드렸고, 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그에 대해서 후속 기사를 보도했는데 저는 그 시간이 다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것은 그 제목 자체가 연방정부가 말도 없이 마스크 등 의료 장비를 가져간다 하는 내용이었고, 7개 주의 병원과 주정부를 취재를 했었던 그런 기사입니다. 조용히 압수하듯이 가져간다. 메디컬 공급자들도, 그것을 만든 사람들도, 배분하는 사람들도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나 연방재해청이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놓는 것이다 라고 겁니다. 공개하지 않고 압류하는데, 이거 연방에서 쓰는 것은 납세자 돈인데 너무한 것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정부에서 막 항의를 하면, 우리에게 돈 받고 우리에게 주겠다고 주문 제대로 받고 여기 계약서도 있는데 이게 뭐냐고 고소한다고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한 것들 그 주체에서도 우리도 정부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가져가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주정부는 가져가면 배분이라도 제대로 하던가라고 불만을 해왔었는데, 배분 시스템도 분명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미네소타에 있는 이제 이머전시 그 의사 존 힉스라는 이런 의사 등등이 쭉 얘기를 해왔는데, 의료진들이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워싱턴, 오레곤, 알래스카, 기타 등등.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은 좀 드러나는군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엘리자베스 워렌 그 민주당 그 상원의원, 얼마 전까지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였었던 의원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배분도 제대로 되지 않고 말이야, 어떻게 플로리다주나 켄터키주는 주문하면은 그렇게 100% 이상을 가져갈 수가 있어? 이거 다 정치적으로 친한 주지사들에게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연방재해청이 그 전략적인 의료품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갖고 있었으면 지금 90% 쓰고 10%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그 10%는 쓰면은 안 된답니다. 항상 그 전략적인 세이빙 해놓은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마지막에는 딱 이거는 정말이야, 마지막에 내가 그 통조림 캔을 하나를 사서 뭐 7일을 버티겠어 뭐 이런 식으로 둬야지 되는 것들이 정부에도 그 규정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쓸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방재해청에서 마구 그 사들였었던 것이 아닌가,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하원에서 감시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어젯밤 늦게 발표를 했는데, 1100만 개의 그 N95 마스크와 7000개의 호흡기, 이런 것을 지금 연방에서 주정부에 배분을 했는데, 1100만 개랍니다. 마스크, 7000개의 호흡기랍니다. 주로 이제 뉴욕을 포함한 핫스팟, 지금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곳에 했겠죠. 그리고 지금 제너럴 모터스라든가 또 다른 포드라든가 이런 또 호흡기를 원래 제조에는 뭐 필립스든가요, 그런 회사의 국방 생산법을 들어서 빨리 이것을 제조를 하라고 하고, 테슬라는 스스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금방 나오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는 호흡기 3만 개를 8월 말까지 만들어서 전략적인 그 비축약 연방 그쪽을 이제 창고를 채워주기로 했고요. 필립스라는 회사가 4만 3천 개 12월 말이 돼야지만 된답니다. 5월 말에 2,500개 정도는 이제 미리 배달을 하고요. 제너럴 모터스는 6월 1일까지 호흡기 6,132개는 준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뉴욕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피크 정점에 온 것 같지만 캘리포니아주 아직 정점에 안 왔죠. 필라델피아 그렇죠.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엉망진창이죠. 루이지아나, 지금 또 플로리다주에도 핫스팟이 등장을 했고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이 호흡기 같은 것들이 다 그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의 병원이라든가 의사 간호사는 3월 달에 이미 정부 측에
국방생산법을 빨리 발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이거 금방 모자랍니다. 전략적인 비축량을 다 써도 모자랍니다라고 강하게 경고를 했었다고 하고요. 지금 전략적인 비축량이 없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정부에서 원래 알아서 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주정부에서 알아서 하고 연방정부는 사이드라인에서 도와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연방재해청이라는 것의 목적은 어떠한 주에서라도 긴급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 제일 먼저 크게 도와주는 게 목적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다르긴 해요. 보통 허리케인 뭐 카트리나 이러면 루이지아나에서만 발생했지 미국 50개 주에서 다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그 포커스를 둘 수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온다는 것을 예상을 하지 못했었던 것이고 예상을 하지 못하고 백악관에서는 백악관에 있는 그 국가안보국 산하의 세계적인 전염병 그런 어떤 부서를 없애버린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사태의 방역 체계가 이렇게 엉망이구나. 아니 마스크가 없어? 3M이라는 미국 회사가 세계에서 마스크를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여러분들께서 그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는 이제 3M이나 이런 나라의 이런 회사에 빨리 만들어. 그러나 절대로 바깥에 수출은 못해. 전략적인 그 비축량을 또 채워놔야지 되는 그런 것은 있잖아요. 잠시 뒤에 또 다른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그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저희 그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되는 그 대화의 창에서 어떤 말씀들을 나누시는가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준비해온 그 스튜디오 안에 내용이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추려야지 될 때가 되고 하면은 여러분들 얘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책임을 전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조금 해주셨고요. 방역, 비축량 뭐 이런 것 이런 내용 비축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방역 말씀을 드렸고 지금 책임 전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는 얼마 전 지난주에 스티브 무누신 그 장관의 얘기가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시차가 약간 있군요. 화면을 제가 지금 두 개를 보고 있는데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지금 오늘 아침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한 6군데 여론조사 결과를 공통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지난주와는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보통 그 보리스 존슨이라는 영국 총리 지금 중환자실에서 상태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보리스 존슨 총리도 학교문을 너무 늦게 닫았다. 기타 등등 이런 주장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일을 잘했다고 평가받지는 않지만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지지율은 더 올라가거든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상사태 때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날수록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던가 예전보다 조금 더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지율이 한 뭐 40%에서 45% 정도 되는데 나쁜 여론이 조금 늘어나고요. 대통령이 이제 생명을 지키는 데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내용이 조금 늘어나고 그러자 대통령은 데일리 브리핑이 처음 시작할 때는 한 20분에서 지금은 뭐 53분, 1시간 넘기는데도 굉장히 많고 또 이제 데일리 브리핑을 보면은 또 대통령이 이거 봐 NFL 수준이야. 나 너무 나를 많이 보고 있어 하는데 그 같은 자리에서 보건 관계자와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게 꼭 대통령에게 플러스만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국민들에게도 혼돈되는 메시지를 주고 해서 맘모스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난주보다 한 2% 내려가서 지금 44%네요. 그래서 특히 이 바이러스 이 문제 때문에 거의가 지금은 그렇죠. 오늘 아침에 그 AP통신 보니까 처음에는 대통령이 언론을 가짜 뉴스를 가지고 그런단 말이야 하고 비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오바마 행정부를 비난을 했죠. 뭐 이유가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그렇다가 중국을 좀 비난하다가 또 막상 그 미국 정보국에서 중국에서 나온 자료들을 믿을 수가 있어. 이건 세계 공통적인 시각입니다. 중국에서 내는 자료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진핑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잘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정보국이 중국에 대해서 뭘 한다고 말을 해? 그러다가 이제 WHO로 간 거죠. 제가 어저께 WHO를 세계보건기구를 계속 세계무역기구 WTO라고 말씀을 드렸었던가 봐요.
그건 정정하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들으셨으리라고 믿고요. 해서 어제는 이제 그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가 뭐 그제 뭐 잘못돼서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세계보건기구의 그 사무총장이 나는 그런 그 진흙탕 그 삿바 싸움에 껴들어가고 싶진 않다 하면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인간이니까 실수도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어떤 면에서 인정했냐면 1월 달에 이거 위험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세계적인 유행병이라는 것을 3월 초에 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실수를 따질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세계보건기구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대사도 있거든요. 그 대사도 마찬가지로 우리 세계보건기구가 잘못한 것은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따지자. 이 시기에 미국이 기금을 주느니 중단하느니 이걸 세계보건기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럴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계보건기구가 1948년도에 만들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싫어하는 없애버려야지 된다고 하는 UN 산화기구입니다. 대통령은 원래 세계보건기구나 이 UN이나 뭐 그다지 그 의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미국이 지금까지 이 세계보건기구의 1년 예산이 한 60억 달러 되는데 그 60억 달러의 거의 10배 뭐 5억 뭐 얼마큼을 미국이 지원을 했고 이미 이번 일 이전에도 2021년도에 미국 국가 예산 그 대통령이 이제 의회에 보낸 것에 보면은 한 그 세계보건기구에 보내는 그런 그 예산을 많이 그 줄여놓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계보건기구나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는 그쪽에만 무조건 비난을 돌릴 게 아니라 일부터 수습하고 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비상사태니까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기자들이 대통령이 지금 뭐 기금을 주느니 안 주느니 기금 안 주면 더 어려워지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잡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라고 질문하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We was 전에 그런 걸 검토했다고 하지 하다가 조금 있다가 또 is going으로 또 가고 will로 가고 이런 여러 가지 그 혼돈의 메시지를 주니까 할 수 없이 또 기자가 어제도 파우치 박사에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파우치 박사가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딱 차고 들어가서 이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세계보건기구를 굉장히 존중하지. 세계보건기구를 존중하는 것은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요. 이제 미국이 그 10분의 1이라는 돈을 가장 많이 주고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너무 늦게 이것을 세계적인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가 세계 전염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더 미적거렸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50대 50으로 봐야지 되는 부분이 미국이 유엔도 없어져야지 된다고 하고 세계보건기구도 없어져야지 된다고 하고 뭐 미국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세계 그 보건기구도 뭐 하느냐고 하고 세계무역기구도 없어져야지 된다고 하고 하면서 기금을 점점 줄이고 그 사이에 그런 곳에 대한 기금을 점점 늘려갑니다. 세계 다른 나라 대 나라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중국은 한숨 좀 돌리고 유럽으로 남미로 아프리카로 가지고 있었던 여러 마스크 같은 것을 보내거든요. 돈 주고 팔기도 하고 무료로 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의료품의 90%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그 우한 지역에서 의학 여러 가지 그런 그 서플라이들에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파워를 갖고 있고 중국이 그렇게 주니까 다른 나라들도 어느 정도 중국을 좀 뭐 봐줘야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참 이것을 가리기가 힘든 미국 자체가 세계보건기구와 계속 발을 맞춰오고 이랬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별로 소용없는 부분 같고요. 다만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감기라고 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전국적인 스테이 앳홈도 발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요즘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희생자가 많아지고 그 희생자보다도 경제 때문에 먼저 내가 굶어 죽겠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몇 배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블레임해야 되는데 그 블레임의 코스가 말씀드린 언론에서 오바마에서 뭐 누구에서 중국에서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정말 제가 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또 그 행정 강요 가운데서도 그 차이니즈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다 이제 WHO로 갔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나 받아들여질지 뭐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국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으니까 뭐 현상이라도 제대로 파악해야지 될 것 같고요. 어제 버니 샌더스 후보가 그 후보직을 사퇴한 것은 아니죠. 이 선거 캠페인을 안 하겠다고 했고, 앞으로도 투표용지에도 이름 올라갈 것이고, 예비선거가 계속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비선거가 있으면 그가 선거 캠페인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조 바이든 후보에게 축하한다고 얘기를 하고, 공식적으로 그를 지지하진 않았지만, 나의 좋은 친구 하면서 그런 감정, 우리의 아젠다를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것이 그 미국의 그 차기 대통령 얘기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 지금 11월 달에 후보 이변이 없으면 트럼프 대 그 버니 샌더스인데 어떤 의미인가? 2016년과는 무엇이 다른가? 이런 것들을 잠시 뒤에는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 버니 샌더스 후보가 이제 캠페인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듣지는 못했잖아요. 방송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요했었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가 돼야지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헬스케어라는 것은 인권이라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일에 대한 성과 같은 것을 얘기를 한 것이겠죠. 지지자들이 굉장히 서운해하겠죠. 이 버니 샌더스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한인 가운데서도 많이 계시는데요. 더군다나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거의 버니 샌더스 아닌가요? 자녀분들에게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버니 샌더스에게 적어도 호감을 갖고 계시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의사당에서는요, 사실 그 버니 샌더스 후보를 좀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타협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좀 상대하기 버거운 동료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그 후보와는 아주 친한 거예요. 서로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다른 거예요. 2016년도에 힐러리 클린턴에게 버니 샌더스가 졌어도 그때는 지금처럼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었고요. 43%나 그 사람이 득표율을 가져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특히 버니 샌더스 지지하는 그 젊은 층에서는요. 그래서 투표장에 안 간 사람이 한 그 4분의 1 정도는 되고 12%는 공화당 사람에게 투표를 했고 그리고 또 뭐 그 당시에 녹색당에 뭐 질 스타인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이유로 또 하나 중요했었던 것은 그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들인 힐러리는 너무 싫었지만 어떻게 무슨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거의 99.8%의 사람들이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힐러리 클린턴을 내가 싫어해도 힐러리 클린턴이 되겠지 트럼프 후보가 되겠어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반항하는 의미로 거부하는 몸짓으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장에 안 갔거나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버니 샌더스도 힐러리 클린턴을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제도 조 바이든은 congratulate 해주고요. 그리고 this man이라고 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하나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지자들도 옵션이 없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봐 엘리자베스 워렌 막 원망하면서 진작에 나가면 표가 갈리지 않아서 버니 샌더스가 더 동력을 받아서 후보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됐잖아. 민주당 무슨 뭐 힐러리 클린턴과 크록된 힐러리 클린턴과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됐잖아 하면서 이제 그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은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보고 있죠. 그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리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행위가 있어서 똑같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16년 선거 때처럼 버니 샌더스 후보의 지지자들이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재선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 질 스타인 같은 그 녹색당의 후보 같은 사람도 없고 하우킨 이런 후보는 있지만 이름도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별로 영향력도 없고 그래서 그 민주당의 아주 그 단합된 지금 한 가지는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트럼프 대통령 몰아내기잖아요. 트럼프 재선 막기가 민주당의 그것이기 때문에 샌더스 후보의 기준으로는 빨리 사퇴한 거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가서 유세도 못하고 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그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되기 전에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든가 중도층의 표가 많이 안 나오니까 플로리다 같은 데서도 그렇고 뭐 애리조나 뭐 미시건 다 마찬가지였잖아요. 사우스캐롤라이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도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번 더 도장을 콱 찍어줬죠. 해서 버니 샌더스로서는 굉장히 조금 일찍 그 나가준 것도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자산, 자신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요. 주변의 환경과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것으로 인해서 큰 자산을 얻은 운 좋은 조 바이든 후보가 됐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지금 들어오고 있는 뉴스를 보니까요. 네, 오늘 조금 일찍 주세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시간에는 LA 통합교육부 변지혜 장학관께서 나오셔서 4월 13일 월요일부터 LA 통합교육부는 온라인 수업을 한다는 것을 알려드린답니다.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변지혜 장학관 저 오랜만에 뵙겠는데요. 나오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교육에 전부 관심 많으시죠?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뉴스들이 있네요. 뉴욕은 사흘째 지금 뭐 사망자 많고 또 다른 해군 항모에서도 지금 뭔가가 일어나고 있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